리넛 코코넛. 안녕하세요. 리넛TV의 엄마 아빠 성장기입니다. 오늘은 이 책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습관, 내 아이를 위한 따뜻한 심리학 공부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 아이에게 맞는 양육법이 있을까? 그래서 책도 보고 세미나도 참석해보고 이런저런 걸 통해서 양육법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딱 올해는 어떻게 양육해야 되고 또 올해는 어떻게 양육해야 되고 이런 딱 정확하게 맞는 양육법을 찾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우리 아이의 성격 또 우리 환경 그리고 그 아이마다 또 발달하는 그 순서가 또 다 틀리잖아요. 차이가 다 틀리잖아요. 어떤 아이는 이 운동신경이 먼저 발달하는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또 이 집중력이나 또 이 머리 쪽으로 먼저 발달하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또 이 쪽으로 먼저 발달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 발달하는 그 단계가 또 아이들마다 다 틀린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고민하게 됩니다. 이 책의 저자가 그러면 내 아이에게 맞는 양육법 그러면 우리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어떤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다가 젊었을 때 심리학 공부하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젊었을 때 배웠던 그 심리학을 이 양육법에 적용을 시켜서 이제 우리한테 소개시켜 주는 게 이 책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주된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그 아이에게 우리 양육함에 있어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이 책의 저자가 이 책을 쓴 주된 목적입니다. 양육함에 있어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우리는 그 아이를 양육하는 동안에 있는 그런 소소하고 그런 자그마한 일들 때문에 또 그때마다 스킬이나 기술이 필요하겠지만 방향을 잃지는 않을 겁니다. 큰 그림. 목적지가 저기야. 저기로 가야지.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없고 또 목적지나 방향을 잡지 못하면 가다가 계속 헤맬 겁니다. 헤매다 보면 늦어지고 때를 놓치고 길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어떤 양육법에 있어서 아이 양육에 큰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자 이 책의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됐고요. 또 더불어서 아이 마음을 보듬어주는 방법 그리고 상처 주지 않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1장에서는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 2장에서는 내 아이를 위한 심리학 공부, 3장에서는 아이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습관, 4장에서는 나의 마음을 이해하는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나눔을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발달과업입니다. 첫 번째 발달과업. 제일 마음에 와 닿았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이 책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발달과업. 이 책의 저자는 그 아이들의 성장 발달과업에 대해서 말하는 심리학자 몇 명을 이렇게 소개시켜줍니다. 유명한 사람들 소개시켜주고 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거는 에릭센의 심리학입니다. 에릭센의 발달과업은 예전에도 많이 알고 있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육아와 전문직에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가장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에릭센의 발달과업은 이런 겁니다. 그 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그 연령대별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때까지에서는 그 아이에게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 발달과업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단계에서 이 아이에게 이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지 못하면 그러면 이 나이나 시간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의 능력을 습득해야 되는데 이 전 단계의 능력을 습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습득해야 되는 이 능력을 습득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어려워지고 그리고 이때는 이미 그 전 단계에서 가져야 되는 능력을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 단계의 능력을 이때라도 습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늦어지고 더 힘들고 더 오래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계마다 그 연령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이때 그 능력을 습득할 수 있게 해주면 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발달 과업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이 부분을 이 아이가 이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발달 과업이라고 하죠. 에릭센은 그렇게 발달 과업을 나누면서 이제 노년의 발달 과업이 무엇인가까지 쫙 인생을 나열하면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게 진리는 될 수 없겠지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양육에 대한 그런 길잡이는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에릭센의 발달 과업 1단계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생후 1년입니다. 생후 1년. 생후 1년의 발달 과업은요, 신뢰감 대 불신입니다. 이 아이가 신뢰감이라는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 생후 1년 이 안에서의 발달 과업입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지낼 때는 모든 걸 다 저절로 됐어요. 수면욕, 식욕, 배설욕 하다못해서 주변의 모든 환경까지 저절로 딱 최적화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세상에 딱 나오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식욕, 수면욕, 또 배설욕, 또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이 어떻게 자기가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절로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때 아이에게 아이의 어떤 욕구들을 그때그때 반응해주고 또 충족시켜주면 이 아이가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뱃속에 있는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뱃속에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까지는 저절로 그것이 충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런 느낌을 갖게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세상도 괜찮네. 이게 바로 신뢰감이라는 것에서부터 생긴다고 합니다. 나는 괜찮아. 세상도 괜찮네. 이러면서 신뢰감이라는 발달과의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 양육자가 이 아이에게 무관심하거나 반응이 늦거나 또는 그 욕구를 충족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나는 괜찮지 않은 사람인가 봐. 세상도 괜찮지 않아. 이러면서 세상과 자신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 됩니다. 이 생후 1년 동안에 이 신뢰감이라는 걸 얻게 해주지 못하면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로 나이가 또 연령이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그때는 이미 이 신뢰감이라는 것을 얻게 해주기가 더 어렵고 오래 걸리고 힘들다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넘어가서 얻어야 하는 그 발달 과업의 그 능력을 얻기도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뢰감의 기치로 그 다음 단계에서 얻게 되어지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 때는 애착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착은 인생 초기에 특별한 누군가와 또는 어떤 거와 갖게 되어지는 친밀한 유대적 어떤 정서적 그런 유대감,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 이게 이제 애착이라고 하는데요. 이 애착은 자신과 세상을 안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나이 때는 그런 애착관계, 특별히 이제 주 양육자와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지면 아주 좋겠죠. 그래서 이 나이 때는 아이로 하여금 신뢰감을 갖게 해주라. 나와 세상 괜찮다. 이걸 갖게 해주기 위해서는 이 아이의 욕구에 그때그때 충분히 반응해주고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릭센의 발달과 두 번째 단계는요, 자율성인데 수치심입니다. 나이가 한 1세에서 3세 정도입니다. 아이가 돌이 지나고 걷기 시작하면 스스로 뭔가를 실험하려고 그러고 탐색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는 아이들이 또 고집을 부리죠. 내가 할 거야. 나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망치고 망가뜨리면서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저희 첫째는 어렸을 때 싱크대를 다 열더니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안에 뭐가 있을까? 그걸 탐색했던 거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거를 치우려니 아주 그냥 네,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원하는 것을 해도 되는구나.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율성을 자꾸 통제하고 뺏어가기 시작하면 아이는 이 자율성이라는 능력보다는 수치심이라는 걸 갖게 됩니다. 수치심.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겠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구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수치심을 갖게 됩니다.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1세에서 3세 이때는 자율성이라는 그런 발달 능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율성. 근데 이 자율성은 우리가 완전히 다 허용해 주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건강 또는 안전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율성을 허용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 책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이에서만큼은 자율성을 줘라.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아이가 혼자서 놀고 있는데 자꾸 부모님이 껴들어서 부모님이 그 놀이를 주도하려고 한다든가 또는 놀이를 통해서 뭔가 가르치거나 교육을 하려고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지면 놀이에서조차도 이 아이는 자율성이 허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수치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그러면서 이제 주의깊게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성과 통제라는 것은 균형을 이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균형을 이뤄야 된다. 그래야 건강한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해도 되는 사람이야. 그러나 건강 또는 안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하면 안 돼.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좀 부모님들의 어떤 성향이 다양한데요. 어떤 이런 부모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이에게 그래서 자율성, 주도의식을 심어주다 보니까 어떤 부모님들은 이 건강, 안전,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아이를 통제하지 않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아이가 자아 팽창감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자아 팽창감. 자기가 세상의 전부이고, 자기가 세상에 다하고, 자기가 세상에서 주인인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자율성을 죽이는 주되, 안전과 건강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통제를 할 수 있는 아이로 우리가 키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 1세에서 3세 이때는 아이가 자율성이라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놀이에서만큼은 이 아이의 자율성을 빼앗지 말아라. 너무 또 통제를 심하게 하면 이 아이들이 어려서는 잘 말을 듣는 것 같은데 나중에 크면 반항을 합니다. 그 수치감, 부모님으로부터 갔던 이 수치감에 대한 복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 나이 때, 요 연령대 때는 이 자율성이라는 거 잊지 않고 방향을 잘 잡아서 양육하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릭센의 발달과학 3단계는 주도성 대 죄책감입니다. 3세에서 6세 정도고요. 이 주도성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능력, 주도성이. 이거는요, 자율성이 먼저, 자율성의 능력이 먼저 있어야 그 능력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아이가 어떻게 주도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해도 돼. 근데 이제는 다른 사람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함께 해볼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신뢰감, 그 다음에는 자율성, 그 다음에는 나도 괜찮은 사람이고 세상도 괜찮아. 신뢰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되구나. 자율성.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해볼까? 이제 이게 되는 거죠. 3세에서 6세 때는 주도성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발달 과학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배고픈 아이가 같이 친구가 나눠 먹어 이러면 나눠주겠냐는 거죠. 근데 그걸 많이 먹었던 아이, 배가 불러요. 배가 부른 아이가 나눠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율성이 허락되어지지 않았던 아이에게 친구들이 놀러 갔어요. 같이 나누면서 놀아라 이러면 같이 놀겠냐는 거죠. 자율성이라는 것이 허락되어졌고 또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친구들이 왔을 때 같이 어울려 놀 수 있고 또 양보도 할 수 있는 아이가 된다는 겁니다. 주의사항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양보를 강요하지 말라고 합니다. 양보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이 아이로 하여금 먼저 자율성을 갖게 해주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거기서 함께 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울 수 있도록 어울려 놀 수 있고 어울려서 같이 할 수 있고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라는 거죠.